안녕하세요, 힐링수영입니다. 우리는 유튜브나 다른 매스컴에서 운동하는 모습을 보면 따라하고 싶은 운동 욕구가 괜히 생기는데요. 저 역시 유튜브로 셋도 복싱을 염한 지 3년이 지나고 있지만 허공에 주먹질만 3년이라 실력이 늘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물론 복싱장에 가서 정식으로 배우면 분명 실력이 늘겠지만 집에서 와이프가 주는 용돈이 한정적이라 돈 주고 배우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복싱을 정식으로 배우기에 어려운 저처럼 금전적 문제나 시간이 없어 수영을 독학으로 하는 분들이 꽤나 많은데요. 피드백이 받고 싶어 프로복싱 라이센스가 있는 친구에게 저의 셋도 복싱 영상을 보냈더니 다 때려치우고 그냥 수영이나 열심히 하라고 합니다. 제가 볼 때는 잘하는 것 같았는데 저의 복싱 자세 피드백을 3년 만에 처음 받아서 고쳐야 할 게 한두 개가 아니었죠. 복싱은 거울도 있고 영상을 찍으면서 충분히 혼자 할 수 있다 생각했지만 친구에게 평가를 듣고 좌절감을 맛본 뒤 복싱을 일주일 쉬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운동하고 있는 수영을 만약 독학으로 할 경우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수영하는 내 모습을 볼 수 없다. 혼자 복싱 연습할 때는 그래도 휴대폰 카메라를 세워 찍을 수 있었는데요. 대부분의 많은 수영장에서 영상 촬영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내가 어떤 자세를 하고 있는지 확인이 어렵죠. 그나마 수업 시간에 수영쌤이 접영할 때 발이 구부러져요, 더 펴세요 하고 언어적 피드백을 듣고 난 뒤 자세를 수정할 수 있었습니다. 혼자서 수영 독학할 때는 언어적, 시각적 피드백을 포기하고 오로지 물의 감각에 의존하여 해답을 찾아야 되겠죠. 물론 우리는 유튜버 쌤이 있기에 시키는 대로 물속에서 따라는 해보지만 반복적으로 불필요한 동작을 사용할 경우 잘못된 자세가 만들게 되죠. 수업 중 저병 연습할 때 손가락 웨이브 막 꿈틀꿈틀대면 손을 딱 치면서 그러면 안 돼 하고 수영쌤의 짧은 시범을 보고 난 뒤 내가 저렇게 했었구나 인지를 한 뒤에는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수영 독학은 나의 모습을 볼 수 없다는 것에 한계가 있으며 누군가의 피드백 없이는 오히려 나쁜 자세가 만들어질 확률이 더 크지요. 둘째, 나에게 맞는 방법이 무엇인가? 독학으로 수영을 연습할 때 나에게 맞는 운동 방법 무엇인지 가늠하기가 힘든데요. 유튜브 수영쌤을 보니 누구는 발차기 엄청 연습하라고 또 다른 쌤은 팔 위주로 수영을 하라고 해서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될지 감이 안 오는데요. 수영쌤들의 가르치는 방법이 워낙 다양하여 그게 자신에게 맞는 방법인지 스스로 실험을 해봐야 합니다. 문제는 나이, 성별, 근력, 유연성 등 개별 학습이 어렵다는 점이죠. 유튜브에서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본다는 조건 하에 가장 표준적인 티칭 방법을 제시하는데요. 유연성이 안 좋은 경우 팔을 양기에 갖다 붙여 유선형 자세를 만들면 어깨 통증이 생기는데 유튜버 쌤은 당신의 현재 어깨 상태를 알 수도 없고 그리 관심도 없습니다. 유튜브 쌤은 가장 효율적 수영 방법을 제시하고 맞춤식은 어렵다는 것이죠. 결국 이게 좋다 저게 좋다 안 되는 어깨를 억지로 귀에 갖다 붙이려다가 이 어깨가 바사삭! 어깨의 통증과 함께 다음날부터 대프로젝트 독학 수영은 끝이 나고 한인으로 왔다 갔다 하여 부항 수영으로 새롭게 탄생하지요. 독학으로 수영할 때는 나의 유연성과 근력이 동년배들과 비교하여 어느 정도인지 비교가 필요합니다. 실제 수업 현장에서는 나와 비슷한 나이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고 그들은 이 바닥에서 여태 어떤 식으로 살아남았는지 노하우를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죠. 내가 뺏길 수 있다 말입니다. 셋째, 레인의 혼잡성. 독학 수영을 통해 평영까지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이제 저병을 연습해보려고 하는데 자유수영 레인에서 저병을 금지시키네요. 아니 내가 살다 저병을 금지시키는 것은 처음 들어보네요. 위험한 장소에서 수영 금지, 다이빙 금지는 들어봤는데 수영하는 장소에서 저병을 하지 말라니 자유수영 레인이 부족하거나 사람이 많을 경우에는 수영장 형편상 금지를 시킵니다. 저병 출수 과정에서 양팔을 뻗을 경우 오가는 사람의 얼굴에 카운터 펀치를 매길 수 있기 때문이죠. 저렇게 레인 하나씩 쓴다면 전혀 문제가 없지만 자유수영 특성상 우측 통행을 통해 오가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물안경을 낀 상태에서 풀파로 날아오는 저병 리커버리에 탁 한 대 맞으면 눈티 반티 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저병할 때는 저병을 했던 사람이 책임을 지는지 또는 모피에서 맞은 사람이 본인 부담 치료받아야 되는지 수영장이 떡띠 관리를 안 해서 그런 것인지 사사건건 따져봐야 합니다. 그래서 수영장 측은 뭐다? 시원하게 자유수영 레인 저병 금지를 때려버리면 책임을 전가할 수 있지요. 자유수영할 때 설사 저병을 허락한다고 해도 문제입니다. 사람 올 때는 한팔 저병하고 없을 때는 양팔 저병 해버리면 얼마나 비효율적인가요?
저병 연습하다가 장수의 한계를 느껴버리면 유독 저병 연습만 소홀히 하게 될 것이고 나중에는 저병이 가장 힘든 영법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원래 저병은 힘들죠. 만약 수업 시간 내면 이런 걱정이 없겠죠. 저병 빡세게 한 뒤 도착하면 다들 올 때까지 기다려주는 암묵적 룰이 있으니 말이죠. 넷째, 고통은 동병상련해야 한다. 수영은 너무나도 힘든 운동입니다. 특히 초보자들 입장에서는 허파 뒤집어지는 고통이 함께 따르는데요. 중간에 물이라도 먹으면 입에서 기침이 끊임없이 나옵니다. 그러나 이것도 혼자 할 때는 너무나도 힘들지만 옆 김씨 아저씨를 보면 위안을 삼는데요. 김씨 아저씨는 무슨 갈 때마다 코로 물을 먹는데요. 헛구역질을 몇 번씩 하면서 우웩 하는 모습을 보면 차라리 기침하는 나 자신이 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세상은 나 혼자만 힘든 게 아니다. 옆 김씨 아저씨는 죽을라 하는데 그래도 나는 버틸만 하지 아니한가 하고 새삼 느끼게 됩니다. 독학 수영할 때는 그런 게 없습니다. 오로지 나 자신과의 싸움이며 비교할 대상이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한 바퀴 갔다 와서 5분 쉬고 또 한 바퀴 갔다 오면 옆 친해진 사람들과 나는 어디 아프고 니는 어디 아프고 하면서 천하제일 아픔 자랑 대회를 20분간 떠들고 난 뒤 아이고 이제 집에 갈 시간이다 하고 운동도 제대로 못하고 집에 가는 게 한두 번이 아니게 됩니다. 혼자 수영할 때는 자신에게 그렇게 간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힘들면 스스로 강도를 조절할 수 있으니 점점 운동량은 부족해지죠. 다 함께 힘들고 거친 호흡을 내쉬는 사람이 주변에 많다면 고통은 나눌 수 있게 됩니다. 혼자 해도 얼마든지 수영할 수 있지만 사람들이 동호회를 만들고 다 같이 달리기나 수영을 하는 이유도 단체 운동의 효과가 분명 크다는 것이죠. 다섯 번째, 강제 조련의 필요성. 수영을 독학으로 하는 사람들은 운동신경도 줘야 되지만 지속적으로 꾸준히 수영장에 갈 수 있는 동기부여가 더 필요합니다. 저처럼 용돈이 부족하여 복싱을 정식으로 배울 수 없는 금전적인 문제, 도저히 시간이 없어 한가로울 때만 수영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의 문제 있는 사람들이 많지요. 자신이 처한 환경을 받아들이고 불평 없이 꾸준히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수영쌤이 강제를 시키고 압박을 줘야 움직이는 상황과는 완전히 다르죠. 저는 집에서 홈트를 할 때 와이프에게 숫자를 세달라고 합니다. 팔굽혀펴기 50개 3세트를 할 때 부들부들거리는 한계점에 도달할 때 이런 나약한 인간을 보았나 하고 와이프에게 압박을 해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남은 힘을 다하여 목표 개수를 다 채울 수 있지요. 수영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든 혼자 수영할 때는 긴장감이 없이 편안하게 연습하지요. 이게 점점 쌓이다 보면 매번 수영을 할 때 느슨해진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며 어느 순간 학습된 무기력에 빠져 수영장에 안 가는 날이 많아집니다. 결국 독학으로 수영을 잘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매번 힘겨운 싸움을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수업 시간에 50m 저병하고 힘들어 죽겠는데 맨 끝에서 수영쌤이 물속 자명으로 빨리 돌아오라고 손짓을 합니다. 회복도 덜 되어 있는데 주변에서 압박하고 미치겠습니다. 그런 어려운 상황을 강제적으로 몇 번 겪고 나면 심폐지구력은 상당히 발전되어 있죠. 훗날 자신의 수영 인생을 돌이켜보면 확실히 혼자 있을 때보다 누군가 같이 하고 수영쌤이 압박을 줬을 때 더 많은 운동량을 소화할 수 있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만약 독학 수영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내가 스스로 수영을 해내야 하는 목표가 그 누구보다 구체적이야겠죠. 저 역시 복싱 독학을 3년간 하면서 최근 무기력감에 쌓여가지만 어떻게 하면 앞으로 더 즐겁게 할 수 있을지 연구를 해야 할 것 같네요. 수영 독학도 너무 잘하려고 욕심을 부리면 재미를 잃기 때문에 금방 포기할 수 있지요. 배움을 채워나가는 즐거움이 더 크고 욕심을 버릴 수 있다면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오히려 스스로 개척하고 발견하는 게 더 의미가 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수영 독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앞서 어려운 점 5가지 이야기했는데 분명 이런 상황을 모두 극복하고 수영 대회에 나갈 정도로 잘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